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MBTI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MBTI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MBTI 유형별로 아주 좀 실용적으로 나는 어떤 진로가 맞을까? 나는 어떤 직업이 맞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많이 나와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주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고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기 권합니다. 외향형과 이제 내향형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바라볼 때 에너지가 바깥으로 주로 많이 분출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안으로 많이 비축하는 편인가요? 외향형은 주의 집중이 늘 바깥 세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세계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외부 활동에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도 소수와 맺기보다는 굉장히 폭넓게 맺는 성향이 있고요. 말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입니다.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방전된다라고 외향형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사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만족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되게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경험한 다음에 이해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되게 쉽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주변 사람들이 잘 알죠. 본인이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반대인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주의 집중을 자기 내부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집중력이 강한 편이고요. 관계도 여러 사람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는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그 사람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말보다는 어떤 글로 먼저 표현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전화통화보다는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가 더 편한 분들이죠. 비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요. 자기만의 공간을 되게 선호합니다. 1대 다수의 소통보다는 1대 1의 소통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신중한 편이어서요. 자신이 이해한 다음에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알려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외향형입니까? 내향형입니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하나의 경향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향적 특성, 내향형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요. 이게 성격에 대한 표현인데요. 외향형, 엑스트로버트와 인트로버트가 있는데요. 외향형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잘 어울리고 파트를 이끌고 사회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부정적인 게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정도. 근데 인트로버트, 내향형은 수줍고 자폐성을 많이 가지고 외로운 늑대, 자기중심, 자기도취자. 좋은 거는 그냥 자기 성찰하는 사람 정도?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내향이라고 한다면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서양의 웹스터 사전이기 때문이에요. 외향인이 서양 사람들은 80% 정도가 됩니다. 동양인들은 내향인이 80% 정도가 됩니다. 물론 지금 검사를 하면요. 한국인들도 원래는 7, 80%가 내향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면 한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향이. 그 이유가 이제 서구 중심의 어떤 교육과 외향적 어떤 행동에 대한 가정 내에서의 보상이나 학교 내에서 보상이나 직장 내에서 보상이 있다 보니까 내향인데 외향으로 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수가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봤을 때는 내향형이 딱히 소수다 보니까 부정적인 좀 표현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간디나 파커스나 워렌 버핏,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분들이 내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향형이 성공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서 했던 방송인데요. 그 중에 여준영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고 되게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말씀하는 스타일로 보더라도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dengu피증이 스스로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도 있는데요. 심지어 비서도 일부러 마주치는 게 부끄러워서 자기가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커피를 탄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 게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향형이라는 게 성격이 자신에게 큰 장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향형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하는 힘이라든지 고민하는 힘이라든지 노력하는 힘을 곁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이렇게 잘 파악을 한 거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해야지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거겠죠. 내향형이니까 외향형이니까 특정한 유형이 성공한다 아니다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내향형에게 어울리는 직업적 특성이 뭘까요? 좀 조용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기본적으로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공간이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요. 분리되어 있는 공간,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공간, 우리가 막 좋다라고 하지만 내향형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공간, 작업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소수와의 사람들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소통 방식 선호하고요. 그 업무도 조금 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특히 독립적으로 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비즈니스와 관련한 어떤 사실과 개념,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적으로 집중해서 완성시키는 것에 대한 업무 선호도가 높습니다. 지나치게 잦은 만남이나 지나치게 잦은 회의나 소통을 해야 하거나 이런 대인관계가 너무 많은 것들을 조금 민감한 감정들이 얽매이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향형에 어울릴 만한 직업군을 보면요. 조직 내부에서 보면 아무래도 좀 연구개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연구하거나 창조하는 일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IT나 정보기술, 도구를 다루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들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나 생산도 어떤 걸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영 지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스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 내가 앞에 리더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 또 나름대로 어느 순위에 있는지 여러분이 훑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내부로는 어떤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 설계, 디자인, IT 전략, IT 시스템 구축관리,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죠, 그죠? 조직 내 인터넷 관리나 전산 관리나 생산 기술이나 설비 엔지니어링, 생산 관리, 공정 관리, 설비 보정, 품질 관리, 노무 관리, 회계, 재무, 업무 지원 이런 쪽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벤처회사에서 본부장, 나중에 사장까지도 했었는데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시는 분인데요.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술 먹으면 조금씩 말씀을 하세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만큼 이제 말수가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일은 업무 처리는 잘하니까요. 이런 특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외부로 보면 각종 아웃소싱 전문가들 중에서도 일부분이 있고요. 심리학, 자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있고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런 분들이 또 상담을 I 유형이면서 감정의 F 유형이면 훨씬 더 잘 받아주시겠죠. 초등학교 교사나
공인회계사나 목수나 농부나 물리치료사나 의사나 요가 지도자나 서예가, 조경 전문가, 핀테크 전문가, 스마트팜 구축가, 농부를 이제 도시 내에 농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사이버 평판을 관리해 주시는 분, 산업보안 전문가. 이렇게 해서 추가 정보는 워크넷의 직업 진로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NCS 직무 분류에 의한 직업 분류를 보면요. 어울릴 만한 직업군들을 제가 이렇게 24가지 중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아무래도 가장 잘 어울릴 만한 부분들을 보면요. 제가 케바케라고 한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머지 이렇게 부분이고요. 나머지가 아무래도 내향형에게 더 어울리는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경영도 경영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경영 지원이겠죠. 이 직무가 회계나 사무 쪽, 보건이나 의료나 기계나 화학이나 전기전자나 식품가공이나 교육이나 자연도 성인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이나 초등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교육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이나 아주 어린 학생들은 조금 외향적인 분들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NCS로 봤을 때 여러분 내향형에게 어울릴 만한 직업들, 제가 직업군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괄호를 해놓은 거는 이게 외향형에게 맞을 수도 있고 앞에 해놓은 게 조금 더 우선적이고요. 가로 안에서 해놓은 것들은 또 이 부분에 내향형이 맞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이나 어떤 경찰, 소방, 교도, 국방, 군인 이쪽으로 보면 내향적 성격이 조금 더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 의료 쪽도 그렇고요. 사회복지나 이런 경우에도 특히 내향형에게 더 많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비나 청소하는 일도 그럴 수가 있고요. 보안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나 재료나 뭐 화학, 바이오 이런 쪽도 정보통신 쪽도 내향형에게 조금 더 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향형에게 맞을 만한 NCS 직업군들을 제가 이제 81가지 중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기획 중에서도 사무를 하거나 기획 전체를 하기보다는 기획 지원하는 업무겠죠. 총무나 인사나 재무회계 쪽이나 생산 품질관리 쪽이나 신용을 분석하거나 학교 교육이나 법무, 지식재산관리, 소방방재, 의료기술 지원, 보건지원이라든지 약무라든지 임상의학, 간호, 기초의학, 임상지원, 심리상담, 문화콘텐츠 제작, 기계설계, 기계가공, 기계조립, 기계장치 설치, 차량 제작 아래쪽으로는 쭉 보시면 이런 직무들이 내향형에서 NCS 대표 직업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NCS는 이렇게 이제 끝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세세한 직업군이 있거든요. 여기 중분류까지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ncs.go.kr 홈페이지를 가셔가지고 그 직업별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수행, 업무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 영상이 끝나고 나서라도 반드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입사 지원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성격의 장단점을 기술을 하잖아요. 저는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진중하고 무게감이 있고 어른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했는데요. 단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들,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낯설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그냥 자연스러운 내향적 성격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문제는 이 친구가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뭐 기획팀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쪽에 지원을 했다라면 기업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뭐 여러분 기획 홍보 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직업이 외향적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저는 좀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처음엔 서먹서먹할 수 있지만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굉장히 신뢰하고 믿음감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과 오래 깊이 있게 관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고객과 관계를 맺는 데에서도 훨씬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서 성과를 내기가 좋다. 이런 형태로 이제 성격의 장단점을 정말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영업이나 활동적인 일을 못할까라고 봤을 때요. 제가 추천 신뢰로 드리고 싶은 분이 이 김민우 씨라는 분입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분이 가요 톱10에 10주 연속 우승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1위 곡이 아마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군대 가기 전에 불렀던 노래였었고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뀐 거예요. 발라드 가수인데요. 이분이 군대 갔다 오자마자 이제 새롭게 자신의 데뷔 무대에, 컴백 무대에 남자 세 분이 이렇게 무대에 서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반응이 없는데 그 세 사람한테 폭발적인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서태지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수로서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이분이 이제 세일즈맨으로 하면서 굉장히 크게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을 세일즈한다. 이 책에서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고객을 위해서 배려하고 행동하는지 그 마음이나 자세나 태도나 행동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향형도 영업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겠죠. 방송하시는 분인데요. 킴브이 씨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조금 안정적인 환경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말을 하면 잘하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돈 안 받고 하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누군가 말하려고 또 하고 또 나이 어린 뭐 종교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교육봉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말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서서히 그렇게 차지하면서 말하는 것을 직업으로 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외향적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특정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향형의 대표 인물이 워싱턴이나 부시나 신사임당, 우리 유튜브의 신사임당님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타고난 신사임당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피니티의 에디나 김성규님이나 GOT7의 제가 발음이 맞는가 모르겠는데요. 마크나 박막내 할머니가 내향형인가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차태현 씨나 AOA의 찬미, 왁구, 톰 크루즈, 제임스 딘 이렇게 아래부터 쭉 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향적 대표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 좋든 싫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내향형 하면 자판기처럼 툭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조용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내향형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직업을 찾아야지 이 직업은 내향형은 이 직업이야 이렇게 딱 연구개발이야 딱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요 내용을 한 번 더 곰곰하게 짚어보시고 내향형에 어울릴 만한 직업을 탐색해 보시기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외향형의 특성 또는 여러분 내향형의 특성이 있다면 그게 어울릴 만한 직업들을 여러분 탐색해 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외향형인 경우에는 내향형이 좋아 보이고 또는 또 내향형은 외향형이 좋아 보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성격이 좋고 나쁨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향적 특성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기록을 해보시고요. 강의 중간은 항상 잠시 멈췄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기록해 보시고요. 강의를 쭉 다 들으셨다면 또 항상 멈췄다가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어울릴 만한 직업이나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강의 내용을 참조해서 또 여러분 써보시면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 생각을 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향이면 외향대로 장점이 있고요. 내향이면 내향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격에는 장점과 다 단점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하고 나시면요. 내 성격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단점은 무엇이고 그 장점에서 강할 부분은 무엇이고 단점에서 보완할 부분은 무엇이고 거기에 어울릴 만한 직업은 무엇인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총 8가지 유형으로 세세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더 양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유형이 지금 이 8가지 중에 4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는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4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세세하게 16가지 성격 유형을 다시 안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메일을 주시거나 또 유튜브에 댓글로도 이렇게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알차게 강의 준비했는데요. 제가 방대한 정보의 내용을 드리다 보니까 재미는 좀 덜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직업과 진로를 안내하는 가이드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들 강의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탐색해 보시고 몸으로 부닥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과 삶을 축복을 누려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